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운이 크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운이 작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의 크기만큼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작으면 작은 운이 들어오고 기운이 크면 큰 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기운이 작은데 큰 운을 바란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욕심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 욕심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재앙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기운을 크게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운을 크게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원심을 작동을 시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심을 작동을 하면서 기운이 커져요. 그러면 원심으로 작동을 해서 기운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돼. 내가 기운이 크다고 해서 그 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가 자주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언젠가는 온다. 그 언젠가는 그 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나의 그 실력이 얼마만큼 그 향상이 됐느냐, 나의 실력이 향상이 된 것만큼 기운을 쓸 수가 있고 나의 실력이 향상된 것만큼 운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언제든지 준비된 가운데서 뭔가를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자기가 그 나름대로 그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유튜브를 해서 뭔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보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자기가 자화자찬하면서 자기가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내가 유튜브를 그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말재주가 없다라고 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재주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컨텐츠가 없어서 자기는 어렵다, 말재주가 없어서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주부니까는 밥하고 설거지 하는 것이 매일 해봤잖아요. 그러면 매일 해봤던 거를 밥하는 거는 그러면 말로 할 수 있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대. 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밥하듯이 실력을 쌓듯이 내가 빨래하듯이 실력을 쌓게 되면 내가 눈을 감고서도 그냥 술술술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서만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했던 것을 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몸으로밖에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실력을 쌓은 것이 아니래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실력이 쌓인다라고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내 운은 왜 발복이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데 왜 손님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하는데 왜 나한테 손님이 없을까? 내가 이게 뭔가 또 땅에 대해서 잘 알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왜 손님이 없을까? 그거는 아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다 해박하게 다 안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실력들을 말로 표현을 해야지 돼. 말로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거는 실력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잘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밖에 나와서 말을 풀어서 먹는 직업을 선택을 하죠. 제가 예전에도 동영상에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밀가루가 100g에 10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빵을 만든다고 하면은 500원짜리 빵을 만들어서 팔고 내가 칼국수를 만들 줄 안다 그러면 5,000원짜리 칼국수를 만들겠죠. 그리고 내가 케이크를 만든다면 5만원짜리 케이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100원짜리의 그 밀가루를 가지고 내가 500원짜리를 만드느냐 5,000원짜리를 만들어내느냐 5만원짜리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달라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케이크를 만드는 거를 아주 잘 만든다 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케이크를 5만원짜리를 만들어서 팔지만 그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를 시켜주면서 말을 하면서 5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그 말을 할 줄 안다라는 거는 만드는 것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력이야.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밀가루 100원짜리를 120원, 150원에 판매를 하는 거고 그 부가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부가가치를 내가 조금 더 높인다 그러면 500원짜리를 파는 거고 내가 또 실력을 좀 더 쌓아서 만약에 케이크를 만든다 그러면 5만원짜리를 만드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더 실력을 쌓게 되면 케이크 만드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50만원이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의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상승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부가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가가치는 어떻게 해서 차별화가 되느냐? 나의 실력의 차이에서 그 부가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만큼 실력이 쌓이게 되면 내가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말을 한다라는 거는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는 그 경지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를 가리키게 되면 부가가치는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서 자기의 실력은 더 상승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력을 쌓은 사람이 기운이 커지게 되는 거고 준비를 하고 있게 되면 그 준비한 그 기운에 의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가 오는 것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케이크를 만드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이거 케이크 만드는 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데 자기의 실력은 좋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가르치는 단계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르칠 수 있는 그 부가가치의 그 실력은 아직 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업종에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원심을 써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 실력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실력이 달라지고 그 실력에 따라서 내가 의식주가 빠르게 안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력이 모자라니까 100원짜리 빵을 가지고 100원짜리 밀가루를 가지고 500원짜리 빵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실력이 쌓이게 되면 5만원짜리도 만들고 50만원짜리도 만들고 500만원짜리도 만드는 부가가치를 자꾸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창조적으로 부가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개발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창조적으로 자기의 그 부가가치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머리를 써서 기운이 작은데 머리를 써서 창조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그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커짐으로써 부가가치가 올라감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그 부가가치가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운을 키우면서 실력을 쌓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부가가치가 더 창출이 되는가를 그 원리를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여태까지 10년, 20년 했는데도 자기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멘토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서 그 멘토에 의해서 성장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멘토는 부가가치 창출을 굉장히 잘해요. 왜? 자기가 그 영역이 굉장히 크고 기운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를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럼 그거를 부가가치를 개발을 안 하는가? 그거는 그 멘토의 그 고수의 세계에는 더 큰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작은 부가가치 창출은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수가 중수가 하는 일을 잘 안 하고 중수는 하수가 하는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적인 레벨과 시간적인 격이라는 게 달라요. 하수는 시간당 10,000원의 그 인건비가 들지만 중수는 시간에 1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들고 고수는 시간에 1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시간당 그 10만 원의 그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거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시간당 10만 원짜리 부가가치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겪은 것이 고수기 때문에 고수는 그 부가가치를 얼마든지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내가 여태까지 해봐서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 스스로가 찾으려고 하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죠. 창조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하수는 하수의 세계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중수는 중수의 세계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고수는 고수의 세계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의 세계에서 중수의 그 창조를 개발을 하는 거는 이미 지나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다지만, 하수들은 중수의 창조적인 거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의 격이 있듯이 각자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 한계점을 뛰어넘고, 그 뛰어넘었을 때가 비로소 창조적으로 그 세상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꼭 그 멘토에 의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단계별로 성장을 해야지 된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